가수 이미자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수 이미자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TV에 출연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 이미자는 전성기와 다름없는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여전히 변치 않는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이미자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인생에서는 여러 우여곡절과 위기를 겪으며 눈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자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할 즈음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고 이어 할아버지까지 같은 병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이러한 불행의 원인을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이미자와 어머니는 강릉에 있는 외가로 떠나야 했습니다. 어린 이미자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부르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들의 멜로디와 가사를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가족들은 이미자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가요 모임 때마다 그녀에게 노래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자는 7살 때 동네 노래 대회에 참가해 특별상을 받았고 상금 덕분에 가족이 한동안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미자는 어릴 때부터 마을과 학교의 경연대회에서 상을 타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그녀는 밥통이나 냄비 같은 상품을 자주 받아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근처에서 살던 어린 이미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강 다리가 끊기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가족은 한강이 얼어붙은 틈을 이용해 얼음을 밟으며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충남 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겨울을 보내던 그녀는 난민 노래자랑에 나가 입상을 했지만 이후 할머니의 별세로 큰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을 간 이미자는 국제시장 근처 동화극장에서 인기 가수 백나나의 공연을 보며 가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노래 실력을 인정받은 이미자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미군 부대 위문 공연에 참여해 몇 달 동안 영어로 번안된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휴전 후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아버지의 재혼으로 5명의 복동생이 생겼습니다. 이미자는 6학년 때 종로 YMCA에 위치한 선교 단체가 천막으로 운영하던 학교에서 공부를 이어갔으며 이후 마포 성요셉 여중고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미자는 국전의 정물화를 출품하기도 하고 율동부 단장을 맡아 시가 행진을 주도하며 학교 생활을 즐겼습니다. 당시 그녀는 송민도의 노래 슬픈 사랑을 즐겨 부르며 가수의 꿈을 키웠고 졸업 후에는 가수가 되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여러 노래 대회에 몰래 출전해 큰 그릇이나 쌀 같은 상품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 KBS에서 개최한 대회에 참가하려 했으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엄마의 옷으로 갈아입고 참가해 대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나의 심장과 밤의 고백을 불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요 평론가 황문평 씨는 풋풋한 소녀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던지 심사위원들이 모두 소름이 돋았다. 며 이미자의 재능에 감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자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KBS가 개국 5년 전에 설립한 최초의 민영 TV 방송국인 IKJ의 예능 프로그램 로터리에 참가해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수상을 계기로 그녀는 화신백화점 카바레의 전속 가수로 선정되었고 이후 가수 남일의 소개로 KBS 악단장이자 작곡가였던 나화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화랑은 그녀에게 데뷔곡 19 순정을 주며 정식 가수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데뷔 초기 이미자는 낮은 출연료와 무명 가수로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서울보다는 주로 지방 무대에서 활동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선배들의 양말을 빨고 여러 잡다한 심부름을 하며 고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지방 공연 중 숙소로 잡은 여관이 너무 추워 몰래 도망친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춥고 외로웠던 시절 그녀는 콘트라베이스 주자였던 정창엽 씨와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스카라 극장 맞은편에 위치한 국제다방이나 카나리아가 운영하던 모나미다방은 무명 가수들의 아지트였는데 이미자 역시 무명 시절 이곳을 자주 드나들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녀의 애절한 노래를 주목한 작곡가 백경호의 추천으로 이미자는 지구레코드와 계약하며 영화 동백 아가씨의 삽입곡을 녹음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시 지구레코드의 녹음실은 목욕탕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고 찜통더위 속에서 선풍기 하나로 작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미자는 임신 8개월에 몸으로 찜통더위를 견디며 녹음을 마쳤습니다. 이후 지구레코드는 인기 배우 신성일과 엄앵란 주연의 영화 동백 아가씨 OST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당시 시간 부족으로 인해 그녀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한 번의 녹음으로 곡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동백 아가씨를 매우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만찬 자리에서 이미자를 초대해 이 곡을 부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백 아가씨가 일본풍이라는 논란이 일며 정부에 의해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자는 정부에서 금지한 노래를 대통령이 부르게 했을 리 없다 며 이러한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극심한 반일 감정과 곡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이미자의 활동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수가 가장 사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생명줄이 끊어진 것과 같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비록 그녀에게는 다른 히트곡도 많았고 10년 연속으로 10대 가수상을 수상했지만 가장 아끼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은 그녀에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렇게 금지되었던 노래들은 이후 그녀의 전성기가 지난 후에야 다시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자는 결혼 4년 만에 남편과 이별하게 되었고 그 사이 딸 정은을 낳아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삼류 악단장으로 전락했고 딸에게 많은 빚을 남긴 채 일본으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가 이미자가 딸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함께 보낸 순간이었습니다. 딸 정재은은 어머니를 가수로 둔 자랑스러운 딸로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아버지가 빚을 지고 일본으로 떠나는 일이 발생하며 힘든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그녀는 충동적으로 24살의 남성과 결혼했지만 짧은 6개월간의 결혼 생활 끝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녀는 스포츠센터에서 우연히 재회했지만 그 후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미자는 자서전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비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엇갈린 길을 선택했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자 그 아이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이미자는 재혼 후에도 엄격한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힘든 시집살이를 겪었습니다. 외부에서는 화려한 스타로 보였지만 집에서는 보수적인 며느리로서 새엄마와 친엄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기에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자라는 말을 되뇌며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정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살았지만 가정을 잃는다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가수 이미자가 아닌 주부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미자는 데뷔 3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열기 위해 대관 신청을 했지만 대중가수의 공연은 관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는 이미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이미자는 당시 곳건 서울시장을 찾아가 30주년 공연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요청했고 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결국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미자의 히트곡을 만들어낸 작곡가 박춘석과의 협업은 그녀의 음악 경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한 순서를 넘긴 이미자에게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